안녕하세요. 책 속 모험의 길에서 찾은 에너지와 지혜로 함께 최고의 나로 성장하는 책 아움입니다. 오늘은 영어 원제로는 하트매스 솔루션, 우리나라 번역판으로는 스트레스 솔루션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지은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트매스 연구소의 두 설립자인 딕 칠드리와 하워드 마틴입니다. 옮긴 이는 하영목 박사님, 출판사는 들녘 미디어입니다. 하트매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심장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심장은 감상적이지 않다. 그것은 지적이며 강력하다. 그것은 인류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것과 세상의 생존에 관한 약속을 하고 있다. 심장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심장 모델은 부분적인 정보에 의존해 왔다고 말한다. 심장은 우리가 혼돈에 빠져 있어도 우리 자신을 그 문제에서 분리시키고 자아 성취라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조직적이고 중추적인 지능이 있다. 그것은 매우 빠르고 직관적인 지혜와 명석한 지각의 원천임과 동시에 정신적 정서적 인식을 넓히고 촉진하는 지능이다. 우리는 이것을 심장 지능이라고 부른다. 하트매스 솔루션은 이 심장 지능을 의식적으로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심장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흥미를 가장 많이 돋구는 것은 여러 시대를 통해서 심장은 미덕의 근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성의 근원으로서도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심장의 능률은 놀랍다. 하루에 10만 번씩 박동하며 1년에 4천만 번, 그리고 평생 동안 30억 번을 박동한다. 심장은 두뇌가 생기기 전 태아 때부터 뛰기 시작한다. 과학자들은 무엇이 심장을 뛰도록 자극하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자율적인 리듬이라는 단어를 써서 심장이 안에서부터 오는 신호에 의해 스스로 작동한다고 묘사한다. 뇌는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꾸로 자란다. 가장 원시적인 뇌의 부분인 뇌관이 생기고 감정을 주관하는 부분인 손의 편도와 해마가 생긴다. 사고를 담당하는 뇌는 감정적인 뇌로부터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는 생각과 감정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태아에게 감정적인 뇌가 이성적인 뇌보다 훨씬 먼저 생기고 심장은 두 가지 두뇌가 생기기 오래전부터 박동한다. 심장 박동의 근원은 심장 자체 안에 있지만 박동 간격은 두뇌의 자율신경을 통해 통제받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주 놀랍게도 심장은 계속 박동하기 위해 뇌와의 확실한 연결이 필요하지 않다. 심장 이식을 받을 때 뇌로부터 신경은 끊어지지만 심장의 박동은 멈추지 않는다. 이식한 후 새로운 사람의 가슴 안에서 박동하도록 자극을 주기만 하면 심장은 뇌와의 신경망이 연결되지 않아도 뛰기 시작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신경과학자들은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 심장이 심장에 존재하는 뇌라고 일컫는 독립적이고 매우 복잡한 신경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장에는 두뇌의 다양한 피질 하부센터에서 발견되는 뉴런의 숫자와 비슷한 적어도 4만 개의 뉴런이 있다. 심장 자체의 뇌와 신경 시스템은 심장의 정보를 두개골 안의 뇌로 보내서 심장과 두뇌 사이의 쌍방향 교신을 가능하게 한다. 심장에서 뇌로 보내진 신호는 편도체와 시상과 그리고 대뇌 피질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편도체는 뇌의 감정 처리 시스템의 내부에 깊이 박혀 있는 아몬드처럼 생긴 것이다. 이 부분이 강한 정서적 기억을 주로 맡는다. 대뇌 피질은 학습과 사고 기능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옳고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도와준다. 편도체와 시상 그리고 대뇌 피질은 매우 밀착되어 함께 일한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편도체는 그것의 정서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접속한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정보와 정서적인 기억을 비교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있는지 찾는다. 그런 다음 그것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대뇌피질로 정보를 보낸다. 심장이 자체의 신경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손의 편도와 시상 그리고 대뇌피질에 영향을 미치는 뇌를 가지고 있다는 발견은 펠스 연구소의 생리학자 존 레이시와 비트리시 레이시가 1970년대에 깨달은 것을 설명해준다. 1970년대에도 몸의 신경 시스템이 뇌와 심장을 연결한다고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뇌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했었다. 레이시 부부는 뇌가 심장으로 명령을 보내면 심장이 그 명령에 자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대신에 심장은 마치 자신만의 독특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반응했다. 즉, 뇌가 자극에 반응하여 몸에 각성하라는 신호를 보냈을 때 신호에 따라 증가했다. 그러나 두뇌가 흥분 반응을 보냈는데도 심장은 박동을 늦출 때도 자주 있었다. 이와 같이 심장이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심장이 단순히 뇌로부터 온 신호를 기계적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성격과 그 일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정신적 처리 과정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 흥미를 끄는 것은 심장도 두뇌에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두뇌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복종한다는 것 같다는 점을 레이시 부부가 발견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심장으로부터의 메시지가 사람의 행동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심장의 리드미컬한 박동 패턴이 신경 자극으로 변환되어 인식과 감정의 처리에 연관된 상뇌의 전기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트메스 솔루션을 연구하면서 심장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고히 알게 되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심장이 자신의 논리적인 판단에 이르고 그것이 어떻게 행동에 미치는지 이해하기를 원했다. 1985년 하워드 가드너는 지능에 관한 기존적인 가정에 도전하는 마음의 틀이라는 책에서 다중지능에 관한 그의 연구 결과를 출판했다. 가드너는 지성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 이상의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1996년 다니엘 골먼은 정서지능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처음으로 책을 썼다. 그의 연구는 보통의 지능을 지닌 사람이 뛰어나게 잘 사는 데 반해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왜 비틀거리는지 설명해준다. 정서지능은 IQ와 달리 살면서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논쟁 중이거나 또는 중요한 사업적 협상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때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일 때 어떻게 정서적 지능을 동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의 정서지능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심장지능을 개발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심장지능은 실제로 우리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우리 몸의 생리적인 반응으로 일으키는 정서로 바꾸어주며 또한 우리가 정서를 관리함으로써 힘을 얻도록 도와준다. 바꾸어 말하면 심장지능은 실제로 정서지능의 근원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심장이 보내는 메시지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정보 인식 능력과 직관 능력이 더욱 향상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정서가 신경 시스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불규칙한 심장 리듬을 나타내지만 긍정적인 정서는 신경계의 질서와 균형을 찾게 해주고 부드럽고 조화로운 리듬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 조화롭고 통일된 리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 그것은 주변 세상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그 효과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내적 균형과 조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쳤다. 이 책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기술은 수백 명에게 테스트를 거친 것이다. 심장 리듬이 균형과 조화에 도달하게 되면 시종일관 정신이 더욱 맑아지고 직관력도 더욱 증가되는 것이 발견됐다. 그들의 심장 리듬이 바뀌게 되면 그들은 자신이 지각하는 것에 따라
반사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반응을 통제했다. 창의성은 증가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며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풍부한 정서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시야도 넓어졌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자신의 심장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고 사랑, 감사, 배려와 같은 핵심적인 정서를 활성화시켰을 때 그들의 심장 리듬이 즉시 변하는 것을 발견했다. 리듬이 더욱 통일성을 띠게 되었을 때 신경계와 체내의 생화학적인 변화가 결국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관에 차례로 영향을 미쳤다. 심장이 받아들인 중심 감정은 두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장의 박동수를 높이고 혈관을 좁히며 스트레스 호르몬의 방출을 자극하는 교감신경의 활동은 억제시키고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몸의 내부 시스템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의 작용은 활성화시켜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게다가 이 두 신경계가 더 능률적으로 협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의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협력이 신경계와 내부 장기 간의 마찰과 피로, 노화를 지연시켜준다. 행복, 감사, 연민, 배려, 사랑 같은 긍정적인 정서는 신경 시스템의 활동 패턴을 바꿀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억제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과 노화 억제 호르몬인 DHEA는 모두 같은 원조 호르몬에서 만들어지므로 코티솔이 증가하면 DHEA는 감소하고 DHEA가 증가하면 코티솔은 감소한다. DHEA는 인체 시스템을 보호하고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노화 작용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강력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남을 배려하거나 연민을 가질 때 체내 면역 체계의 최일선에서 방어 작용을 하는 항체인 IgA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된 IgA는 감염과 질병에 대한 우리의 저항력을 높여준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누군가의 사랑이나 정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을 돌보거나 정을 베푸는 것은 건강과 장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흡연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심장 지능을 개발하면 두뇌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유지되고 혈압을 낮추어주며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포 수준까지 효과를 미치는 획기적인 웰빙을 경험하게 된다. 심장 지능의 활동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좋은 기분을 느낀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지각이 신체적인 건강을 가져온다. 이 모든 것 중 최고의 희소식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장 지능을 활용하면 우리는 1차원적인 논리와 생각을 뛰어넘어 넓은 자각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시각은 더욱 유연해지고 창조적이 되며 포괄적이 된다. 심장을 존중하고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내적 통일성에 관한 생화학적인 연구는 어떻게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해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인체 내부의 통일성은 심장 리듬의 변화 패턴을 관찰하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 생체 시스템이 통일성을 유지할 때 사실상 에너지의 낭비가 없다. 즉, 힘이 극대화되었다. 통일성은 행동에는 능률을 의미한다. 통일성이 있는 사람은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발전한다. 그들은 혁신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힘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일하면서도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다. 이러한 통일성의 상태에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에너지만 소비한다. 스트레스는 우리 내면의 생체 리듬의 불일치를 만들어내며 우리 몸의 생물학적인 시스템이 서로 저항하게 만든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로 비롯된 불일치로 인해 우리의 신경계와 심장 리듬은 조화를 상실하게 되며 호르몬의 균형도 손상된다. 심장의 핵심 감정은 사랑,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기, 용기, 인내, 성실, 용서,
감사, 배려 등이 있다. 이런 감정들은 심장의 리드미컬한 패턴과 통일성을 증진시킨다. 심장의 4가지 주요 핵심 감정, 즉 감사, 판단하지 않음, 용서, 배려에 초점을 앞으로 맞출 것이다. 이 4가지는 핵심 감정을 끌어내는데 필수적이다. 우리 세미나에 참석한 어떤 여성은 몇 년 전 언제나 사업에서 성공을 하던 사촌과 사업상 거래를 하게 되었다. 그 거래는 확실한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은행으로 운전해 가면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은행에 들어서자 가슴이 죄어오고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심장은 이 거래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 어떤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녀의 머리, 생각은 모든 것이 합당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서명을 했다. 4년 후 그 거래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수많은 법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왜 나는 나의 심장 신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왜 서명하기 전에 재확인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한숨 섞인 말을 했다.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염려할 것 없다고 생각한 그 계약에 대해 그녀의 심장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는 직관과 같이 확인되지 않은 어떤 것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문화 속에서 자라났다. 사실만 보았을 때 그녀의 생각은 그 계약을 물리칠 어떤 이유도 발견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그녀의 생각이 감지하지 못했던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왜 인종과 문화와 국가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정서를 가슴으로 느끼는가? 어떻게 감정의 상태가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자율신경계와 뇌와 호르몬과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가? 심장의 정보 시스템이 뇌를 포함한 육체의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했고 그 결과 심장은 뇌 및 우리 몸의 다른 부분과 과학적으로 증명할 만한 확실한 3가지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심장은 신경과학적으로 신경의 전기적 흐름을 통해서 생화학적으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그리고 생물 물리학적으로 심장의 파동을 통해서이다. 4번째 방법은 역동적인 전자기장의 상호 반응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통신 시스템을 통해 심장은 우리의 뇌와 신체의 다른 시스템의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심장신경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났다. 신경계와 심장의 연구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1991년 심장신경학의 연구 선구자인 캐나다 달하우지 대학의 아머 박사는 광범위한 연구 끝에 심장에 존재하는 뇌에 대한 증거를 소개했다. 심장 내부의 신경 시스템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이는 작은 뇌라고 이름 붙이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교하다. 이 심장의 뇌가 여러 종류의 뉴런과 단백질,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는 세포의 복잡한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이 정교한 회로는 심장이 머리 안에 있는 뇌로부터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학습할 수도 있고 기억하고 느끼고 지각할 수도 있다. 심장이 한번 박동하게 되면 신경활동의 신호는 뇌로 중계된다. 이때 심장에 있는 뇌는 호르몬의 상태와 심박 변화율, 혈압의 정보를 인지한다. 그리고 그것을 신경학적인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 그리고 이 정보를 내부적으로 처리해서 척추에 있는 중추신경과 미주신경을 통해 머리에 있는 뇌로 다시 보낸다. 이 같은 신경 통로를 통해서 고통과 감정과 느낌도 뇌로 전달된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신경 통로는 두뇌의 기저에 위치한 연수를 통해서 들어간다. 심장에서 뇌로 보내진 정보는 중요한 정서 조절 기관인 소뇌의 편두체에 있는 신경의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 심장의 정보의 미묘한 차이는 두뇌의 활동을 늦추기도 하고 촉진시키기도 한다. 심장은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의 지각과 정서 그리고 의식에 영향을 준다. 심장이 뇌와 몸의 다른 부분과 통신하는 또 다른 길은 호르몬 시스템이다. 호르몬은 한 신체 기관이나 몸의 다른 부분에서 만들어져서
혈류를 따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 또는 세포에 운반된다. 1983년 심장의 심방에 의해 생성되고 숨겨져 왔던 새롭고 강력한 호르몬이 발견되었다. 이 호르몬은 ANF, 심장 아미노산 화합물이라고 불린다. 이 호르몬은 혈압과 체액 및 전해질의 항상성을 조절한다. 균형 호르몬이라는 별명처럼 그것은 혈관, 신장, 콩팥 위에 있는 부신, 뇌의 여러 조절 기관들에 강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ANF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방출을 조절하고 생식기관의 성장과 기능을 촉진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친다. 면역 시스템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다. 흥미로운 실험 결과는 ANF가 행동의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매 박동 때마다 심장은 동맥을 통해 빠르게 이동하는 강한 혈압 파동을 만들어낸다. 이 속도는 실제 혈류 속도보다 빠르다. 우리가 맥박을 느끼는 것은 이러한 진동이 만들어내는 압력의 파동들이다. 혈압 파동의 진동에는 중요한 리듬들이 존재한다. 건강한 사람들의 혈압 파동, 호흡, 자율신경 시스템의 리듬 사이에는 복잡한 공명 현상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혈압 파동 패턴은 심장의 리듬 운동과 함께 변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언어의 역할을 한다. 이 언어를 통해 심장은 몸의 다른 부분과 교신한다. 몸의 다른 분비선과 기관들은 동맥이 돌아오는 끝에 있다. 요약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심장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의 파동을 느끼고 이런 파동에 여러 가지를 의존한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압력의 파동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구를 밀고 나가고 산소와 영양분을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공급한다. 이러한 파동은 동맥을 확장시키고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을 발생시킨다. 이 파동들은 리드미컬하게 세포에도 압력을 미치는데 이때 세포 내에 있던 단백질이 이런 압력에 의한 마찰 반응으로 전류를 발생한다. 연구원들은 혈압 파동이 뇌세포에 도달할 때 뇌의 전기적인 활동이 분명히 변화가 되는 것을 발견했다. 많은 의사들이 알듯이 심장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패턴은 심장의 전자기장을 통해 몸 곳곳으로 보내진다. 심장의 전자기장은 인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뇌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에 비해 5,000배나 강도가 높다. 심장의 전자기장은 신체의 모든 세포로 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의 바깥으로도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것은 마그네토미터라고 불리는 민감한 탐지기로 3m 떨어진 곳에서도 측정이 된다. 심장에서 발생되는 전자기장 정보 패턴이 EEG라고 불리는 테스트기를 통해 뇌파에서 측정된다. 게리 슈아르즈와 애리조나 대학의 동료들은 뇌파에서 감지되는 심장 활동의 복잡한 패턴은 신경학적인 또는 기존의 다른 통신망들로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슈아르즈의 연구와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는 우리가 심장에 주의를 집중할 때 심장과 뇌의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심장의 전자기장에 담겨있는 강력한 정보는 뇌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도 감지될 수 있다. 우리 내면의 정서 상태를 가장 역동적이고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것은 심박 변동률 HRV 패턴 또는 심장 리듬이다. 심박 변동률은 박동과 박동 사이의 변화 단위이다.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심장이 분당 70번 뛰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단지 평균치이다. 왜냐하면 심장 박동 사이의 시간 간격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이다. 심박 주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35년 전만 해도 의사들은 안정된 심박은 건강의 상징이라고 했다. 그러나 HRV 분석기를 통해서 심박 주기가 변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안정된 심박이 건강의 지표라는 예전의 믿음과는 반대로 자연적인 심박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질병의 신호이거나 미래의 건강 문제에 대한 적신호이다. 늙어감에 따라 심박 변화 주기가 느려진다. 우리는 신체적 노화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HRV이다. HRV는 우리의 심장과 신경계의 유연성의 척도이며 그 결과는 건강 상태를 말한다. 사람들의 심박 변동률을 측정함으로써 연구팀은 우리가 스트레스와 다양한 정서 변화를 경험할 때 심장과 신경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었다. 화가 나거나 낙담한 사람의 전형적인 심박 변동률 패턴은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보인다.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심박의 조정권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사이 동조 상태를 벗어난 것이다. 교감신경은 심박의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고 부교감신경은 그것을 느리게 하려고 한다. 그것은 마치 한쪽 발은 엑셀러레이터에 다른 쪽 발은 브레이크에 올려놓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차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다. 사랑, 연민, 그리고 배려와 감사의 정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심장에서 기원된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는 심혈관의 효율성, 자율신경의 균형의 지표라고 여겨지는 부드럽고 조화로운 HRV 리듬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때 자율신경의 두 영역은 조화롭게 움직이어서 동조 상태가 된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에 대한 복음과도 같다. 자율신경의 질서를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 증가, 호르몬 균형을 포함한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 17세기 진자시계를 발명한 크리스티안 휴즈는 변화 있던 모든 진자시계가 동일하게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자가 동일하게 흔들리는 특이한 현상을 관찰했다. 그는 모든 진자를 다르게 다시 흔들어 놓았지만 놀랍게도 모든 진자는 다시 동조 리듬으로 돌아갔다. 이후의 과학자들은 가장 큰 리듬을 가진 가장 큰 진자가 다른 진자를 그들의 리듬으로 끌어들여 동조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알아냈다. 동조 현상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자연계에 만연한 현상이다. 우리의 몸이 이러한 동조 상태에 있을 때 주요 시스템은 서로 조화롭게 움직인다. 우리의 생체 시스템은 이 조화 때문에 높은 효율을 유지한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가 수집한 시계 중 가장 강한 진자에 상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는 심장이다. 심장이 인체 시스템 중에서 가장 강한 생물학적인 진동을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다른 시스템은 심장의 리듬에 동조하여 사이클이 변할 수 있다. 우리가 깊은 사랑과 감사를 느끼고 있을 때 뇌는 심장의 조화로운 리듬과 동조하여 함께 조화로운 상태가 된다. 이 머리와 심장의 동조는 심장 리듬이 매 10초마다 한 사이클을 끝낼 때 0.1Hz일 때 정확하게 일어난다. 뇌파가 0.1Hz에서 심장 리듬과 함께 움직일 때 우리 연구원들은 직관력이 높아져 생각이 명료해지고 더 큰 행복감과 웰빙을 느낀다고 말한다. 하트매스 연구소의 컷 수루 프리즈 프레임 하트를 로크인 기술은 사람들의 머리와 심장이 동조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 이외의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빛나는 태양이든 영감을 주는 음악이든 또는 다른 사람이든 간에 일상적인 수행 성과를 초월하여 조화를 느끼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동조이다. 자기 자신과의 동조는 더 편안하고 평온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일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건강상의 이익을 준다. 동조 상태에서 우리는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진지하고 심장이 중심이 된 감정, 즉 감사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면 동조를 이루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심장과 두뇌의 동조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특정한 기법을 통해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정서 상태를 바꿈으로써 심장에서 뇌로 가는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신체는 심장과 머리가 고도로 조화롭게 함께 일할 때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심장의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심장이 이것은 하지 마 하고 강하게 직관적인 신호를 보냈다면 머리는 왜, 어떻게, 언제
를 끈질기게 물으면서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적극적으로 저항할지도 모른다. 셀리는 동생 린다와 그녀의 남편이 서로 말다툼을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매우 화가 났다. 말다툼을 중지하려다가 결국 세 사람이 모두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녀는 무엇을 어떻게 달리 이야기했어야 하는지를 분석하고 생각하면서 며칠 동안 화가 나 있었다. 여러 번 말다툼이 시작될 때마다 셀리의 심장이 자신에게 보내는 직관적인 메시지는 그 싸움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리는 즉각적으로 린다는 내 동생이야. 그녀가 그렇게 상처받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어. 내 도움이 필요해 라고 반격하며 싸움에 관여하기 위한 이유를 제시했었다. 만약 셀리가 하트메스 솔루션의 도구와 기법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그녀의 심장과 두뇌 사이에 강한 결합 상태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두뇌와 심장이 연결되면 심장이 보낸 지혜의 메시지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더 조직화된 시각을 가졌다면 셀리는 그들의 문제에 감정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동생과 제부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머리는 심장이 이미 알고 있는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를 실천하는 대신에 문제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분석하고 개념화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우리가 심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두뇌의 지시에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편협한 마음은 어리석고 부주의하며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행동들을 하게 한다. 한편 우리의 두뇌와 심장이 동조화되면 우리는 그 팀워크의 이득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오늘 나눈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장에서 뇌로 보내진 정보는 뇌의 여러 센터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의 정서적인 상태는 심박 변동률 측정에서 보았듯이 심장 리듬에 반영된다. 우리의 심장 리듬은 뇌의 정보 처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데 영향을 준다. 심장은 인체 시스템에서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진동자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나머지 시스템들은 심장의 리듬에 동조하게 된다. 심장과 뇌가 동조를 이루었을 때 더 높은 직관력과 명료함, 행복을 경험한다.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는 자율신경계의 질서와 균형 상태를 만들어내고 증가된 면역성, 향상된 호르몬 균형, 그리고 더욱 능률적인 뇌의 기능으로 연결된다. 심장과 뇌를 동조시켰을 때 이 두 가지 기관은 우리를 위해서 협응하게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변화를 쉽게 이룰 수 있게 해준다. 결국 우리의 심장이 사랑과 감사, 평화, 기쁨, 연민 이런 긍정적인 정서를 느꼈을 때 심장 리듬이 통일성을 가지게 되고 이에 뇌와 우리 몸이 동조하면서 자율신경계는 균형을 찾고 면역력은 높아지고 뇌의 기능은 향상되고 몸 안의 모든 세포에 이것이 전달되면서 기능이 향상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